장비는 왜 거칠어도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을까? 삼국지를 잘 모르는 분도 장비라는 이름은 대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비는 아주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관우는 의리의 상징처럼 느껴지고, 유비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물처럼 느껴지고, 조조는 무섭고 영리한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장비는 보는 순간 성격이 먼저 떠오릅니다. 거칠다, 무섭다, 화가 많다, 술을 마시면 더 위험하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삼국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장비는 금방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는 성격이 강한 인물도 많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도 많고, 전장에서는 이름을 날린 인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장비는 그렇게 오래 기억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 보는 분도 편하게 따라올 수 있게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장비는 단순히 거친 장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비는 삼국지 안에서 아주 인간적인 인물입니다. 좋은 점도 크고, 약점도 크고, 충정도 분명하고, 결국 자기 성격 때문에 무너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완벽한 영웅보다 오히려 더 기억됩니다. 먼저 장비를 이해하려면 그가 누구 옆에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장비는 유비와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의 형제로 묶이는 인물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은 삼국지를 대표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셋을 놓고 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유비는 부드럽고, 관우는 무겁고, 장비는 뜨겁습니다. 바로 이 뜨거움이 장비의 핵심입니다. 장비는 머리로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감정이 먼저 나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좋게 보면 솔직하고, 나쁘게 보면 거칠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현실에서도 이상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숨기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드러나고, 싫으면 싫은 대로 드러나고, 화가 나면 바로 폭발합니다. 이건 조직 운영 관점에서는 아주 어려운 성격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 인물로서는 대단히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너무 반듯한 사람보다 결함이 뚜렷한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가 그렇습니다. 장비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장판파입니다. 조조의 대군이 몰려오고 유비 진영은 급하게 피난을 갑니다.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때 장비는 다리 앞에 홀로 버티고 섭니다. 그리고 조조 군대를 향해 호통을 치며 막아섭니다. 삼국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적 앞에서 혼자 서서 버틴다는 건 보통 용기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비는 그걸 해냅니다. 그것도 조용히 버티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그대로 폭발시키며 버팁니다. 이 장면이 장비를 전설로 만든 이유는 단순히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장비는 이 장면에서 겁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겁보다 책임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유비가 도망가야 하고 뒤는 누군가 막아야 하고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만용이 아닙니다. 장비는 감정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아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비를 단순한 난폭한 장수로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몸을 던지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장비의 힘입니다. 장비는 겉으로는 가장 거칠지만 속으로는 형제와 진영에 대한 충정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유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장비는 유비를 단순한 상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님으로 보고 끝까지 따를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비의 감정은 늘 크고 직접적입니다. 유비가 위험하면 자기가 먼저 달려들고, 유비를 모욕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관우와 함께 있을 때도 자기 식으로 강하게 결속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장비가 관우와 다른 점이 드러납니다. 관우는 무겁고 절제된 의리의 상징이라면
장비는 뜨겁고 직선적인 충성의 상징에 가깝습니다. 관우는 말수가 적고 무게가 있고 장비는 감정이 표면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 관계라도 관우는 존경을 부르고 장비는 인상을 남깁니다. 둘 다 강하지만 기억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장비는 삼국지 안에서 인간의 본능과 감정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점이 장비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장비는 감정 조절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부하를 너무 거칠게 다루고 화를 참지 못하고 술이 들어가면 더 위험해집니다. 이건 전장에서의 용맹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것과 사람을 잘 다루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장비는 전장에서는 무서울 만큼 강하지만 평소 조직 관리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비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장점과 약점이 너무 선명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인물을 더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너무 완벽하면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장비는 잘할 때는 엄청나고 실수할 때는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사람 같고 더 기억에 남습니다. 장비의 최후도 그 성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결국 자기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정말 비극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장에서 그렇게 강한 인물이 왜 자기 곁에서 무너질까요? 답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사람을 너무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적에게는 강했지만 늘 자기 사람을 잘 다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맹장이었지만 조직 안에서는 위험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장비는 오늘날에도 아주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사람은 능력만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강함만으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같이 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장비는 이걸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장판파에서처럼 혼자 1000명의 몫을 해낼 수는 있지만 곁에 사람을 잃으면 마지막은 허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비는 더 입체적입니다. 장비는 단순히 무서운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이 많고 뜨겁고 형제에게는 진심이었고 전장에서는 누구보다 몸을 던졌지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균열을 만든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침착한 사람도 많고 완급 조절을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그 반대편에서 빛납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빠르고 너무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에서 장비가 등장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차분한 사람보다 등장만 해도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을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장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비는 왜 거칠어도 끝내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첫째, 장비는 성격이 너무 분명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면 잊기 어렵습니다. 유비처럼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관우처럼 무거운 것도 아니고 조조처럼 계산적인 것도 아닙니다. 장비는 장비만의 결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야기 속에서 강하게 남습니다. 둘째, 장비는 결정적 순간에 물러서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장판파가 대표적입니다. 정말 위험할 때 누가 앞에 서느냐? 장비는 그 질문에 자기 몸으로 대답한 사람입니다. 셋째, 장비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크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장점도 크고 약점도 큰 사람이 오래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는 용맹, 충정, 형제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분노와 거친 통솔이라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장점과 큰 약점이 함께 있으면 인물은 평면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는 오래 남습니다. 넷째, 장비는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유비 옆에 장비, 관우와 함께 있는 장비, 적 앞에 선 장비. 장비는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더 강하게 보입니다. 형제를 향한 충성, 유비를 지키려는 몸부림,
관우를 잃은 뒤에 격한 감정. 이런 관계 속 감정이 장비를 단순한 전투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다섯째, 장비의 최후가 그를 더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극은 사람을 잊히지 않게 합니다. 특히 그 비극이 그 사람의 성격과 연결될 때 이야기는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장비는 남에게 당한 것이면서도 결국 자기 성격이 부른 파국처럼 보입니다. 이건 슬프지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장비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강함과 위험함이 함께 있는 상징처럼 남습니다.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장비는 아주 흥미로운 리더 유형입니다. 성과는 강하게 내고 위기 순간에는 몸을 던지고 의리와 충성도 확실하지만 감정 조절과 조직 관리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는 사람. 현실에도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주지만 갈수록 내부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장비는 옛날 이야기 속 인물이면서도 지금 봐도 낯설지 않습니다. 이 점이 장비를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장비를 보며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저렇게 화끈하고 강한 사람이라 든든하지만 저 성격이면 언젠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느낌. 장비는 바로 그 양면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기억됩니다. 이쯤에서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비가 거칠어도 끝내 기억되는 이유는 첫째, 성격이 너무 선명해서 잊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험한 순간에 몸을 던지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점과 약점이 모두 커서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유비와 관우라는 관계 속에서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의 최후까지도 장비답게 비극적이어서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삼국지를 처음 보는 분이라면 장비를 단순히 무서운 장수로만 보면 아쉽습니다. 장비는 거칠고 무섭지만 동시에 아주 뜨겁고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심이 그를 빛나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장비는 삼국지 안에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완벽해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너무 뜨겁고 너무 불완전해서 기억되는 사람. 그게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장비는 삼국지에서 가장 뜨겁고 강렬한 인물입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고 머리로 움직이기보다 몸과 감정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인간적이었고,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삼국지는 이런 인물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장비처럼 뜨겁고, 누군가는 관우처럼 묵직하고, 누군가는 유비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머리로 상황을 읽고 판을 설계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바로 그 인물이 제갈량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제갈량이 지금까지도 천재로 불리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지 쉽고 길게 풀어보겠습니다.